Grenade team! Grenade it on!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픽다운입니다. 최근 NFL 보시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온 이야기 혹은 인물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제 고 프랭코 해리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70년대 스틸러스 왕조의 주전 러닝백이자 명예의 전당 헌액자고 NFL 역사상 가장 유명한 플레이인 이매큘렛 리셉션의 주인공이라는 거, 그의 번호가 이제 영구 결번이 되기로 결정을 되었는데 그 주에 타계를 했다는 거 등등 이게 좀 단편적인 정보들을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좀 스토리가 쌓여야 재밌으니까 왜 이렇게 NFL에서 이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 조명하는지, 그의 스토리가 어떤지, 그가 누구인지 좀 나름의 헌정사 영상을 좀 준비해봤어요. 피츠버그 스틸러스는 70년대 NFL의 역사 속에 있어서 둘도 없는 왕조를 건설했습니다. 74시즌, 75시즌, 78시즌, 79시즌 4번의 슈퍼볼을 우승을 기록했었는데 총 6년이란 기간 동안 우승을 4번이나 한 그야말로 NFL의 역사에서 둘도 없는 대기록을 달성하기도 했고, 좀 더 딥하게 들어가 보자면 71년도부터 79년도까지 5할 승률 이하의 팀들을 상대로 49연승이라는 정말 엄청난 대기록을 달성했고, 72년도부터 78년까지 플레이오프를 8번 연속이나 진출을 했다는 등 당시만 해도 리그 최초로 우승을 2번 했던 팀이기도 합니다. NFL의 역사 속에서 여러 왕조가 있었지만 가장 강했던 왕조가 누구냐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1순위로 뽑는 팀이 바로 70년대의 스틸러스일 거예요. 어쩌면 그 NFL에 있어서 왕조라는 개념을 거의 처음 만들어낸 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스틸러스가 이렇게까지 강력했던 가장 근원은 바로 그 막강한 수비예요. 스틸 커튼이라고도 불리는 강력한 수비인데, 원래 스틸 커튼은 이제 일선 수비들만 지칭을 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서 당시에 그 70년대 엄청 강력했던 스틸러스의 수비를 통칭하는 대명사로 어느 정도 바뀌긴 했어요. 이들의 강함을 보여주는 유명한 스탯이 있는데 76 시즌에 1승 4패로 시즌을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당시 자신의 쿼터백이자 마찬가지로 훗날 명예의 전당 헌액되는 테리 브래드쇼를 부상으로 잃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리 러닝 게임이었다 한들 쿼터백이 중요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이 남은 9개의 게임에서 스틸러스의 수비는 5번의 셧아웃을 기록했고 단 2개의 터치다운 그리고 5개의 필드골만 허용했어요. 이게 경기당 실점이 그렇게 되니까 단 3.1점이었거든요. 그리고 평균 득실차가 22점 차였다는 거는 이 수비가 정말 얼마나 압도적이었나를 느끼게 해주는 아주 단편적인 스탯 중에 하나입니다. 이선 수비에도 멜 블런트와 같은 명정 코너백들이 있었지만 스틸러스 수비의 중심, 주인공은 일선 수비진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단순하게 이제 일선 수비라는 포지션을 넘어서서 모든 포지션, 역대 모든 선수 중에 역대 최고의 선수가 아니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일선 수비의 핵인 민조 그린과 그의 바로 뒤에서 팀의 허리이자 브레인 역할을 담당했던 잭 캠은 스틸러스 수비의 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처음부터 강했던 건 아니에요. 민조 그린은 1969년 스틸러스에 드래프트했고 잭 캠은 1971년 드래프트 됐었거든요. 하지만 이 팀이 69년, 70년, 71년 성적은 각각 1승 13패, 5승 9패, 6승 8패로 전부 5할 미만이었습니다. 당시 팀의 또 다른 명정자인 쿼터백 테리 브리쇼와 아까 말씀드린 코너백 멜 블런트 역시 70년도에 드래프트 되었으니까 팀의 명전자가 4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승률이 5할 미만으로 3년 동안 이뤄졌던 거죠. 그리고 72년 이 영상의 주인공인 프랭코 해리스가 1라운드에 드래프트 됩니다. 지금 좀 데릭 헨리 정도의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188에 104kg로 엄청난 거구였던 프랭코 해리스는 1라운드 13번 픽으로 뽑히면서 팀에 즉각적인 임팩트를 주게 되는데요. 리그의 최약체 중 하나이자 1947년으로 돌아가야지만 플레이오프 진출의 이력이 있던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그의 활약과 함께 72년도에 디비전 1위를 하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프랭코 해리스의 상징과 같은 플레이가 플레이오프에서 나오는데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매큘렛 리셉션이라고 하는 플레이예요. 이제 스틸러스가 25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었는데 그 전까진 굉장히 약팀이다가 플레이오프에 정작 진출하고서도 패색이 좀 짙던 경기 막판이었어요. 이때 테리 브래드쇼가 수비의 압박을 피해 패스를 했고 그 패스가 당시 레이더스의 수비인 테이텀과
스틸러스의 또 다른 러닝백이었던 푸코아와 볼거업 중에 공이 튕겨 나갔고, 당연히 각도상 공이 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카메라 각도 밖에서 프랭코 해리스가 이 공을 잡으면서 터치다운을 만들었고, 이게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역사상 첫 플레이오프 승리가 되었죠. 그리고 이 순간이 바로 NFL 역사상 가장 위대할 수 있는 피츠버그 스틸러스 왕조의 시작이었습니다. 플레이 자체가 카메라 밖에서 튀어나오는 굉장히 극적이라는 점 때문에 이매큘렛 립세션, 의역을 하자면 믿을 수 없는 캐치라고 불리우는데, 그 단지 플레이 자체의 엄청난 긴박감뿐만이 아니라 플레이 자체가 주는 엄청난 의의, NFL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그리고 가장 인기가 많은 흔히 말해 근본구단의 출발, 근본구단의 전성기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점 등 프랭코 해리스는 이 플레이 하나만으로도 NFL 역사에서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 하나의 플레이에 대한 임팩트 외에도 스틸러스의 첫 슈퍼볼인 74시즌 슈퍼볼, 즉 슈퍼볼 9에서 슈퍼볼 MVP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에서 볼 수 있는 중요 게임 활약 능력, 은퇴 시점의 통산 러싱 기록에 있어서 그 앞에는 역대 최고의 러닝백 논쟁에 드는 짐 브라운과 월터 페이튼만이 있었다는 점 등 그 꾸준성까지 고려를 했을 때 여러모로 역대급 러닝백이에요. 그리고 이 선수가 이 필드 위에서 해주는 의미도 대단하지만 필드 밖에서도 이 스틸러스 구단에 주어진 의미는 대단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빛나는 황금시대의 첫 발을 연 굉장히 기념비적인 플레이를 한 사람으로서 그가 이 이매큘렛 립세션을 한 그 동상이 이제 피츠버그의 그 공항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 인사의 영향력이 크고, 은퇴를 하고도 각종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있어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그런 여러 업적들이 인정을 받으면서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는 정말 NFL에서 가장 명망 있는 구단이라고, 가장 전통의 강호 구단이라고 불릴 수 있는 구단에서 그의 이전에 단 2명밖에 없던 영국 열번에 그의 등번호인 32번이 영국 열번으로 추가되었다는 것에서 다시 한번 그의 영향력과 위상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영국 열번식이 거행되기로 결정된 주에 그가 타계를 하면서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심지어 경기도 당시에 이제 이 프랭코 해리스의 상징과 같은 이매큘렛 립세션이 이루어졌던 상대, 레이더스의 상대였는데, 이 경기에서 팀의 주장이자 베테랑인 캐머런 헤이워드가 경기 입장을 할 때 프랭코 해리스의 등번호인 32번의 깃발을 나부끼면서 입장하는 것은 스틸러스 팬들, 피를 흘려도 검정과 황금색으로 흘린다는 스틸러스 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감동스러운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을 줄이기에 앞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NFL 쇼에서 그에 대한 헌사가 있어서 그 영상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Interesting that Steelers head coach Mike Tomlin described that win as a grown-up moment for his young team. Wow. Michael Irvin says they've got some nice pieces there for sure. Boy. But as we also saw in those highlights, that victory came on the night that the Steelers honored one of their greatest players, the late Franco Harris, the Hall of Fame running back, passing away, of course, at the age of 72 years of age on Tuesday, just days before that game, which honored him as the 50th anniversary of the Immaculate Reception was being talked about. Brandon, your thoughts about Franco Harris? I grew up on the east side of town. I'm from Pittsburgh. Grew up in Larmer, on Larmer Avenue. And never really saw him play, but you know who Franco Harris is. You knew who he was. When you're from Pittsburgh, you bleed black and yellow. You understand? I had the opportunity to go back home December 10th, and I took my 3 babies who are here with me today. And in the airport, you have the statue of Franco and the play. And my kids ran up to him, and they were touching the football. And I was able to explain to them what that play meant, not only to the Pittsburgh Steelers organization, but the National Football League. Who would have thought, just weeks later, we would be sitting here celebrating his life and his career. Life is so precious. And I grew up watching him and listening to him. I mean, he was a leader in our community, so he'll be missed for sure. I just did the game, the game, the commemorate the 50 years of Pittsburgh and the Raiders. And I was there, and I was talking to, got to talk to Coach, got to talk to some of the players. And I'm going to tell you one of the things I thought about when I got back to my hotel room after I talked to the team and everybody. I said, wow.
whenever God takes me from time to eternity, those are the things I want people to say about me. You know, everyone talked about how he was always gracious with his time. The young players will always tell you, man, he came, showed up at events that they didn't invite him to. He just showed up and he supported them at all of their charitable events. He told Najee Harris about making sure he gives back. He told Jerome Bettis about making sure they give back. So those guys are all the guys that are up for the Walter Payton Man of the Year award. We always talk about great coaches from trees, what tree they came from. Those great players are coming from Franco Harris' tree, and there is no greater tree that you can come from. It was an incredible moment in Pittsburgh last week. I'll tell you what, I know you were in the booth doing the game and all that, and as I was watching the game, I'm not exaggerating, but I saw the Pittsburgh Steelers and Kenny Pickett throwing the football. They drive down and score late in the game to win it. It almost made me cry. I went, wow, what an unbelievable moment for the organization, the football team, and just another way to honor Franco Harris. And not to be funny or whatever, but, you know, Franco Harris, you've met him before. You've met him. Right. He's Derrick Henry. And that's the first thing whenever I met him, I went, oh, my God. Big joker. He's just so big. And, JB, you've heard me tell this story, that he was a first-round draft pick by the Pittsburgh Steelers. They had drafted a running back maybe a couple years before him. So they were all like, oh, first rounder, look at him at practice week. This is not going to work and all this. This is Mean Joe Green, one of the greatest players ever, and Jack Ham, their outside linebacker, talking about him. So they're in preseason game, and they're playing the Atlanta Falcons down there. He takes the ball, goes left, cuts up in the middle. There's all the defenders, breaks the tackle, goes down the right sideline, outruns every DB and everybody down the sideline. And Mean Joe Green is standing on the sideline with his partner on defense, Jack Ham, and he looks at him, he goes, we're good. And, you know, they knew he was going to be such a great part of who they were. And, of course, we know the history. They went on to win 4 Super Bowls. And they talk about that, how close him and Mean Joe Green was like his big brother. You know what I mean? That was his moment. This was supposed to be his moment. He was going in. He was going to be in with Mean Joe Green and how much that meant to him. But, yeah, that's great. That's fun. What a group of players. You know what, for an organization that does not retire players' jerseys, prior to that, only 2 players, defensive players, of course, the only offensive player, but humble, team-oriented, and really understood what being a role model was like. Lived 8 blocks from the stadium, walked to the games or rode his bicycle, and embraced the fans all the way, the same ones who came to his home to sit on the front porch and just talk to Franco Harris. That's great. Simply outstanding. Hey, folks, that is it for us this week.